안녕하십니까. 저는 태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사라고 합니다.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좀 좀 이렇게 바람이었는데, 예,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하게 됐습니다. 지금 여기는 이게 좀 저희가 지금 시즌 중이라, 출장을 와서, 모텔에서 좀,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조금 화질이나 좀 조명이 안 좋네요. 네,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한 바를 오늘 좀 용기를 내서 한번 처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동영상을 찍을 때 좀 너무도 오랫동안 하시면 또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좀 짧게 그래도 한 10분을 안 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첫 번째 주제이니만큼 제가 뭐 감사업체를 다니면서 좀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그런 좀 이슈를 좀 얘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정한 거는 세금 계산서가 곧 매출이 아니다. 이런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. 사실 많은 회사 그리고 사실 뭐 세무사조차도 아니,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그게 매출이지. 그게 왜 매출이 아닐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그렇게 그 세금 계산서가 곧 회계적인 매출이 아니라는 그런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런 부분이죠. 출고를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했죠. 왜냐하면 고객사가 좀 밀어달라고 해서 예,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. 사실 회계적인 것만 본다면 일단 납품이 됐고 그거에 대한 가격이 어떤 확정 내지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사실 당연히 회계적으로는 매출이죠. 예. 다만 이제 부가세법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 매출을 잡았는데 어, 부가세를 뭐 세금계산을 발행 안 해서 부가세 신고도 안 했고 그러면 이제 부가세법상은 좀 위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뭐 세무를 모르는 감사인이 왔을 때 그거 당연히 매출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거는 이제 부가세법을 무시하는 거죠. 그러니까 부가세법상 세금에서 발행 대상이 재화의 경우는 이제 재화를 납품했을 때, 인도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반지형적으로 안 끄는 게 돼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회계적으로나 법인세법으로나 출고했을 때 그리고 금액이 확정됐을 때 매출을 잡는 게 맞는데 부가세법상으로는 조금 잘못한 게 되니까 그거는 조금 좀 중요시 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하면 뭐 회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일 것 같은데 유상사급이라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납품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세금계산을 끊고 매출이 되죠. 그리고 그 조금 다른 케이스를 해야겠네요. 우리가 매출처에 그 원재료를 유상사급으로 받아요. 그리고 우리가 매출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외주가공비뿐만 아니라 그 원재료 매입분 그것도 이제 플러스 돼서 총액이 매출로 계산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. 그러면 뭐 우리가 어차피 세금계산을 발행했으니까 매출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계적으로는 그 우리가 원재료를 받은 부분 그거는 이제 어차피 그대로 또 가니까 그리고 무상사급이나 유상사급이나 경제적인 실질은 같지만 세금계산서가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다르다라는 논리는 이론적으로 맞지는 않는 거죠. 뭐 유상사급이라는 거를 굉장히 뭐 회계적으로는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. 사실은 우리가 매입을 했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. 할 수 없다면 그 매입 부분을 차감을 해야 되는 거죠. 매출에서.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.
라고 한다면 그 유상사급이 아닌 거죠. 어차피 그거는 우리의 그 위험과 효익을 다 한 상태로 매입이 됐고, 그리고 또 매출하는 거니까 유상사급 차감 대상이 안 되는 거죠. 예, 그러면 지금 뭐 주제에 맞게 유상사급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금계산서가 곧 매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상사급의 얘기만 하면 유상사급일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총액이 매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재료 매입한 부분 그거는 차감하고 결국 외주가공에 대한 부분만 매출로 올리는 게 맞는 거죠. 이렇게 사실 세금계산서가 매출이냐 라는 부분은 유상사급 같이 경제적 실질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납품을 했는데 세금계산서 안 끊긴 부분에 대해서 매출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, 즉 시점 차이겠죠.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와 매출은 따로 봐야 된다. 획기적으로는.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가세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뭐 나중에 한번 더 기회가 있을 텐데 회계 기준에 수익인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재화는 당연히 우리가 인도했을 때를 매출로 하는 거고, 그러니까 뭐 회계적으로는 위험과 효익이 다 이전되느냐를 따지긴 하는데 일단 납품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 납품됐을 때 매출로 인식하는 게 맞고, 근데 이제 용역의 제공 내지는 건설형 공사 계약이라고 하는데 뭐 용역에 제공하고 비슷한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되죠. 결국 그 부분도 세금계산서와 매출이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케이스일 수 있는데 용역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죠.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진행률은 결국 예정 원가와 실제 원가의 그 어떤 비율 그게 이제 진행률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총 계약 금액에 그게 곱해져서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죠. 뭐 올해 같은 경우 뭐 대우조선 해양 때문에 굉장히 그런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, 그 오늘 주제 세운계에서 그건 매출이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상의 그 과세표준과 이제 매출이 틀리잖아요. 틀린 뭐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계장치, 뭐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매출로 계산을 안 하죠. 우리의 그 처분한 유형자산의 상부가액과 처분한 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차이가 차이가 있을 것 같고,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비익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죠.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고철대 판매라든지, 그다음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유형자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매각할 일이 있을 때 자비익으로 계산하죠. 결국 이제 그 유형자산 처분이나 자비익 부분이 왜 매출이 아니냐? 그거는 이제 경상적인 어떤 우리 영업상의 판매이냐 아니면 비경상적인 유형자산이나 뭐 고철대 뭐 이런 부분의 판매이냐에 따라서도 세금계산서와 매출은 다른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용기를 내서 해봤는데요. 다음에도 계속 좀 지금 뭐 3월까지는 좀 시즌이어서 워낙에 바쁜 회계사가 바쁜 시즌이어서 3월까지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자주 이렇게 영상으로 할까 합니다.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그냥 뭐 저를 모르는 상황에서 뭐 질문을도 주시고 하는데 저는 뭐 예의 측면에서 뭐 조금이나마 저를 좀 뭐 오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 블로그에는 크게 사진을 좀 붙여놨거든요. 그래서 뭐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는 것도 뭐 예의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
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10분이 됐습니다. 예, 다음에 또 한번 이런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